자, 원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약, 금수, 식신, 이용살, 귀, 차, 수. 자, 보실까요? 약, 만약에 금수, 식신이다. 그러면은 일간이 금이라는 거죠. 일간이 금.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할게요. 경금이고, 자, 식신이면은 월지가 금수라는 거죠. 수. 그러면은 여기는 예컨대 해월이나 식신이면은 해월로 하겠습니다. 자, 해월이다. 경금이 해월이면 굉장히 차갑죠. 그렇죠? 해월의 경금은 얼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럴 때 용살, 칠사를 용신으로 쓰면 또는 칠사를 쓰면 자, 경금에게 칠사는 뭐죠? 병화죠. 자, 병화가 있으면은 어떤 점이 좋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명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칠살은 좋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칠살은 나를 사주일간을 아주 심하게 그걸 하는 관계로 이 칠살이 좋지 않으나 금수상관격에서는 일단 차가운 금이죠. 굉장히 뭐가 필요해요? 시급해요. 조우가 필요하죠. 조우. 차가운 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필요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건 뭐죠?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인데 병화는 뭐죠? 경금의 입장에서 칠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은 원래 좋지 않지만 금수 상관격에서는 칠살이 와야만 뭐예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차가움을. 그래서 이럴 경우는 칠살을 쓰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귀하기도 되고 차수 또한 수려하기도 하다 그 말이죠.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수려하기도 한다. 우수하다 그 말이죠. 가령 정의 임자 신사 정유 서상서 명시하라. 서상명이라는 분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한번 볼까요? 서상명. 자, 서상명의 명제를 보면 자, 신금일주가 자월이니까 뭐죠? 식신이죠. 자, 식신인데 아까 경금의 해월이나 마찬가지죠. 다 식신이 차가워요. 그런데 자, 이 차가움에 있어서 뭐다? 칠살이 여기에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근데 여기는 정임한목으로 목으로 돼버리죠. 그 다음 밑에는 해자축, 수국이고 사유축, 금국이 되죠. 금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요. 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운데 이 천간에 있는 정화 칠살은 임수와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정화 하나가 남죠. 시간에 있는 이 정화 하나가 남는 게 뭐죠? 이게 칠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다? 칠살이 필요하다. 왜? 금수 상관계에서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열을 주는 병화 아니면 정화가 필요하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간 신금이 월지 자수이므로 식신격이다. 그런데 임수가 투출했으므로 상관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식신격으로 보면 보호해야 하고 극하는 토가 없으면 좋다. 식신격으로 보면 보호해야 되고 극하는 토가 없으면 좋다. 상관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임수가 칠살로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을 본다고 상관없다는 거죠. 자, 자수 중에 뭐가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자, 임수가 투출됐으니까 상관이 되는 거죠. 물론 정임 한목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청해진다. 말 가지고 우운에서 병화 오면은 병탈정광 무슨 소리예요? 자, 병화와 정화가 있으면 뭐죠? 자, 정화는 별빛이라든가 뭐예요? 달빛이에요. 병화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별이 같이 있으면 낮에도 하늘에 별은 떠 있어요. 그렇지만 병화가 워낙 밝아버리기 때문에 이 별빛이 안 보이죠. 그래서 병화는 정화의 빛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 말이에요. 병화가 빼앗는다. 정화의 광, 빛을 빼앗아 버린다. 병화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병탈 정광 이론에 의하여 칠살인 정화보다도 정관이 병화가 빛을 발하여 관주관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다? 금수 상관격은 뭐다? 차갑다. 차갑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수 상관격에서는 칠살이 오더라도 오히려 반갑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식신기인. 자, 식신은 끓여예요. 인성을 끓여요. 왜? 인극식이죠.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식신은 인성을 꺼려 함에 있어서 꺼려 하는데 하화, 여름의 화는 태염, 너무너무나 지나치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 목이 타버리죠. 예컨대 여름이면 지지가 뭐죠? 사화나 오화가 되겠죠. 그리고 식신이 되려면 자 화는 뭐죠? 화니까 예컨대 병화나 그 다음에 정화가 이 4월이라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겁죠. 이럴 때는 목이 오면 뭐야? 목성화로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겠죠. 자, 수가 필요합니다. 자, 임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개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개수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임수는 칠살이고 개수는 정관이죠. 마찬가지로 정화에게 임수는 정관이고 개수는 칠살이에요. 자, 원래는 칠살이면 좋지 않지만 뭐예요? 필요하죠.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성이 투출되어도 불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 병화에게 인성은 뭐죠? 목이죠. 목이 투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목이 메말라가면 자, 가령 병호 개사 갑자 병인 전참정 명시하라. 전참정이라는 분의 이 명이 그렇다. 자, 보겠습니다. 정참정의 명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간목이 원래 이게 식신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목과 식신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는 이 사나 오가 있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병화나 정화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로 봤는데 어쨌든 식신격이다 보면 간목일주에 사화가 있으면은 뭐죠? 이게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오 뜨거워요. 뜨거웁니다. 화가 요것도 화고 요것도 화예요. 목이 뭐예요? 전부 불을 떼주고 있죠. 뜨겁습니다. 자수와 개수가 있어요. 자, 개수는 개수 입장에서는 뭐죠? 이게 인성이죠. 이것도 인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가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화 식신격으로 목화 식신격이기 때문에 길신이고 육은이므로 힘이 있다. 격국용신보다도 조용신을 우선시해야 된다. 격국보다는 조용술, 특히 금수삼각격에서는 화학이 필요하고 목화, 이 식신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를 먼저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주는 이 자연철학이기 때문에 조에 관한 거죠. 따라서 당연히 간목이므로 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은 관을 꺼려야죠. 왜 그렇죠? 식극관으로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수 불기, 금과 수는 뭐죠? 불기, 뭘 꺼려야 하잖아요. 관을 꺼려야 하지 않죠. 자, 금과 수면 자, 경금일주가 해월이면 자, 관이 뭐예요? 관이 정화죠. 그래서 정화를 꺼려야 된다. 왜? 조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즉 금수 상관은 금수 이렇게 금과 수로 상관격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가견 관 지위 관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관을 볼 수 있다. 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보다 조우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우 개념으로 들어가면 금수 상관격에서는 칠살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금수 상관격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름에 화 태염 이럴 때는 목초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 여기 목이 마른다는데 목을 간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목에 자 밑에 사화가 오고 여름에 뜨거운 때 목과 상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수는 뭐죠? 간목에 의해서 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목이 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일주가 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취용신지법, 용신을 취하는 그것의 방법은
용신을 취하는 법칙은,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이 뭐뭐로서 뭐뭐를 삼는다. 부억. 부는 뭐죠? 약하면 도와주고, 억은 뭐예요? 강하면 눌러주는 거. 그래서 도와주고 억누르는 것으로서 정괴, 올바른 괴, 바른 궤적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규범으로 삼는다. 그 말이겠죠? 소위 약자 부지, 소위 약하면 부지, 이거를 도와주고, 강자, 강하게 되면 강한 것은 억지시하라, 이것을 눌러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약한 것은 힘을 줘서 키우고 강한 것은 좀 눌러서 기운을 빼줘야 된다. 그게 뭐죠? 억부용신이죠. 억부용신.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이 억부용, 부억,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키워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외 있어요. 제외. 어떤 경우를 빼놓고는 부억지외. 자,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키워주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화, 기후, 어떤 것과 조화스럽고 기후에 조화스럽게 하는 거죠. 기후에 조화스럽게 하는 뭐죠? 이거는 조우용신이죠. 그런 것은 역 또한 위 된다. 뭐 중요 치용지 일법이라. 자, 중요한 용신을 취하는 것에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제1 기본으로는 부용신을 쓰되 예외적으로 조용신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견, 논, 용신편, 용신편에 관한 절을 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대개 하목, 여름의 간목이 4월에 태어나면 화염, 화가 너무 뜨거워서 목초, 나무가 타버리죠. 그 다음에 금, 겨울의 금이면, 자, 경금이 해월이면, 자, 어떻게 돼요? 금수, 냉, 금한. 너무나 차가운 금이 차가운 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죠. 뜨거운 불 속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경우에서는 이게 제대로 될 일이 없죠. 그래서 필수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위 조화지. 자,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즉 뭐냐면 이 조화지신, 조화를 시켜주는 신으로서 무엇을 삼는다.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쓰임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뭐다 조화시켜주는 신을 가지고 뭘 한다? 이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자, 가령 서상조에서는 금수상관이 있죠. 서상조가 금수상관. 아까 뭐였죠? 신금일주가 월이 뭐였어요? 자월했어요. 자, 금수상관격에서는 관살은 뭐죠? 병화가 관이고 살은 뭐죠? 정화겠죠.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왜? 따뜻하게 해주니까. 너무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참정의 조. 이 점참정의 명조는 간목일주가 언제 태어났죠? 4월에 태어나서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간목이에요. 그래서 목화상관이다. 목화상관. 이런 경우는 인수를 보는 게 좋다. 자, 간목이 뜨거운 불바다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하죠. 수는 뭐죠? 수는 수생목이니까 인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인성을 보는 것, 즉 인수를 보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한다. 그 말이죠. 모두가 이 조우로서 조우치용야라. 이것이 뭐다? 조우로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이다. 조우로서 용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수삼각격은 화가 필요하고 목화삼각격에서는 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금수삼각격은 자, 금수는 뭐죠? 기본적으로 차가워요. 금수삼각격에서는 수는 뭐죠? 겨울의 계절이잖아요. 겨울의 금이니까 차가우니까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는 입장에서 뭐다? 칠살이라든가 관이겠죠. 그래서
목화삼각격에서는 아니 금수삼각격에서는 칠살이 좋고 그다음에 목화삼각격은 간목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럼 뭐죠? 너무 저율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뜨겁죠.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돼. 수는 뭐죠? 이 간목의 입장에서 인성이죠. 그래서 목화삼각격에서는 수인 인성이 필요하고 금수삼각격에서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화. 이 관이나 칠살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억부용신으로서 자 눈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키워주는데 이러한 억부용신을 기본으로 보는데 그 위에 플러스해서 기타로 조우용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조우용신을 이용해서는 금수삼각격에서는 화인 칠살이나 이런 게 와도 도움이 되고 목화삼각격에서는 너무 조율하기 때문에 무리와는 인성이 와야 되는 그런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